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과 함께라는 생각 자체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는 SNS에 로맨틱한 사진을 올리고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며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어딘가 멀게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단절된 듯한, 심지어는 당신을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이상할 정도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쩌면 그의 방패로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내세운 완벽한 위장막, 그 일부가 되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 무언가 불편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마치 진짜가 아닌 가짜 사람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심지어 존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거대한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는 그 구멍을 타인의 인정과 통제, 그리고 수많은 가면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페르소나, 즉 이상화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유혹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인격이죠. 이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종종 그 페르소나에는 정상적인 연애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르시시스트는 진실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의심을 용납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종교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이용해 세상에 자신이 주장하는 모습이 진짜임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밍아웃을 두려워하는 성소수자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거짓 연극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대한 위선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연극을 위해 필요한 소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동의 첫 번째 명백한 신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는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을 팔짱 낀 채로 데려가 사진을 위해 환하게 웃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주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피하면서도 아이들로 가득 찬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통적이고 소박하며 구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지나치게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상성에 대한 집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이며 헌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인 셈이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교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당신을 그 살아있는 증거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는 가정적인 남자, 헌신적인 여자,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의심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애자로서의 자신을 과시할수록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더욱 엄격해집니다. 심지어 그는 성소수자들을 은근히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트로피처럼 그것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로맨틱한 사진, 가족에 대한 모든 언급,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모든 애정 표현은 그가 온전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는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느끼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들 앞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연기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연극의 소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자신이 정상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내죠. 그는 지나치게 로맨틱한 사진들을 너무 많이 올리고 당신의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말과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마치 당신이 일생일대의 사랑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원하는 척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이 뒤에서 깜짝 포옹을 시도하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몸을 빼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깊은 키스는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다정한 손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연결되려 하지 않고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여주지도 느끼지도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의 진짜 모습 사이의 괴리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해답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당신을 만지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방식,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화제를 돌리는 태도, 당신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SNS 속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은 교감이 아니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의 주인공인 셈이죠. 이 거짓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그가 더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가면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어떤 의심도 병적으로 부정하며 의심하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우연히 엿들은 대화, 그가 내세우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데이팅 앱의 프로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그저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몸짓, 특정 주제에 대한 과장된 반응, 모순적인 행동들.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꺼냈을 때 당신은 최소한의 정직함이나 솔직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호하고 분노에 차서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걱정에 답하는 대신 그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이 되고 편집증에 걸린 사람이 되며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볼 수 있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하며 당신이 집착이 심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며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당신 자신의 불안감을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뿐인데 어째서 자신이 이야기의 악당이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의 인지 능력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당신과 찍은 사진을 더 많이 올리고 SNS에 더 로맨틱한 말을 남기며 육체적으로 당신에게 끌리는 척 연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필사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기를 조금 수정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점차 아무것도 질문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의심은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남성성, 신앙, 혹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밀어붙일수록 그는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결국 당신은 침묵하는 법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는 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고정관념을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 이성애자처럼 보이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을 과장합니다. 그가 마치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의 과장된 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가 남자라면 그는 아마 극도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꿀 것입니다. 항상 헬스장에 가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며 거친 단어들로 여성을 품평하고 자신이 무리의 우두머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상남자 콤플렉스처럼 말이죠. 만약 그녀가 여자라면 짙은 화장을 하고 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완벽한 셀카를 올리고 자녀와 모성애에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정서적으로 멀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현모양처나 천상 여자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요.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성격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도하게 행해질 때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성애자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려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진짜 남자 혹은 진짜 여자임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적인 이미지에 더 부합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모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는 성소수자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혐오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연관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스러운 남성이나 남성적인 여성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자신이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에서조차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극심한 피로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무심하고 기계적이며 때로는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내면에서는 이 연기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연기를 고집합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별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 연기의 일부로 이용하여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음을 세상에 납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그 자신에게도 특히 당신에게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제 그가 이 기만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 종교와 가족을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가 하나님, 신앙 또는 가족을 마치 갑옷처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거의 방어적인 태도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종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결정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상 대화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올바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것은 이 구조물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그는 사진, 행사, SNS에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려 합니다. 그는 과장된 자부심으로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축복받은 삶, 가족이 전부다 와 같은 메시지를 올립니다. 정작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머니, 완벽한 자녀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가족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그가 자신을 더 올곧고 신실하며 전통적인 사람으로 내세울수록 그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 가치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선 내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는 구원이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과 세상이 믿는 그의 모습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슈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설교 중에 가족 저녁 식사에서 공개적인 게시물에서 당신을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며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당신의 친밀함, 관계, 미래 계획에 대해 정교한 허구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가 그것을 느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진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그의 역할은 완전히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상한 아버지,
모범,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무심하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의 실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가면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가족은 유대감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이며 소품이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는 신성한 것들을 무기로 바꾸고 당신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유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편집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눈이 먼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무언가를 감지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연출된 애정 뒤의 냉담함을, 완벽한 이미지 뒤의 공허함을, 진정한 사랑이라는 약속 뒤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을 파트너가 아닌 위장막으로 필요로 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투명인간이 된 듯한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정당하며 중요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관계, 당신의 친밀함이 광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 아니라 방패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 뒤에 숨어 있는 동안 당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강요했던 역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인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데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거짓말의 일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온전하게 사랑받으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반드시 이야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신호가 가장 와 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식과 공감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치유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과 함께라는 생각 자체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는 SNS에 로맨틱한 사진을 올리고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며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어딘가 멀게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단절된 듯한, 심지어는 당신을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이상할 정도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쩌면 그의 방패로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내세운 완벽한 위장막, 그 일부가 되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 무언가 불편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마치 진짜가 아닌 가짜 사람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심지어 존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거대한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는 그 구멍을 타인의 인정과 통제, 그리고 수많은 가면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페르소나, 즉 이상화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유혹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인격이죠. 이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종종 그 페르소나에는 정상적인 연애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르시시스트는 진실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의심을 용납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종교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이용해 세상에 자신이 주장하는 모습이 진짜임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밍아웃을 두려워하는 성소수자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거짓 연극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대한 위선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연극을 위해 필요한 소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동의 첫 번째 명백한 신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는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을 팔짱 낀 채로 데려가 사진을 위해 환하게 웃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주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피하면서도 아이들로 가득 찬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통적이고 소박하며 구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지나치게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상성에 대한 집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이며 헌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인 셈이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교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당신을 그 살아있는 증거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는 가정적인 남자, 헌신적인 여자,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의심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애자로서의 자신을 과시할수록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더욱 엄격해집니다. 심지어 그는 성소수자들을 은근히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트로피처럼 그것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로맨틱한 사진, 가족에 대한 모든 언급,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모든 애정 표현은 그가 온전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는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느끼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들 앞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연기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연극의 소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자신이 정상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내죠. 그는 지나치게 로맨틱한 사진들을 너무 많이 올리고 당신의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말과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마치 당신이 일생일대의 사랑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원하는 척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이 뒤에서 깜짝 포옹을 시도하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몸을 빼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깊은 키스는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다정한 손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연결되려 하지 않고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여주지도 느끼지도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의 진짜 모습 사이의 괴리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해답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당신을 만지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방식,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화제를 돌리는 태도, 당신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SNS 속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은 교감이 아니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의 주인공인 셈이죠. 이 거짓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그가 더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가면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어떤 의심도 병적으로 부정하며 의심하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우연히 엿들은 대화, 그가 내세우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데이팅 앱의 프로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그저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몸짓, 특정 주제에 대한 과장된 반응, 모순적인 행동들.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꺼냈을 때 당신은 최소한의 정직함이나 솔직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호하고 분노에 차서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걱정에 답하는 대신
그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이 되고 편집증에 걸린 사람이 되며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볼 수 있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하며 당신이 집착이 심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며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당신 자신의 불안감을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뿐인데 어째서 자신이 이야기의 악당이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의 인지 능력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당신과 찍은 사진을 더 많이 올리고 SNS에 더 로맨틱한 말을 남기며 육체적으로 당신에게 끌리는 척 연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필사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기를 조금 수정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점차 아무것도 질문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의심은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남성성, 신앙, 혹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밀어붙일수록 그는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결국 당신은 침묵하는 법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는 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고정관념을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 이성애자처럼 보이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을 과장합니다. 그가 마치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의 과장된 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가 남자라면 그는 아마 극도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꿀 것입니다. 항상 헬스장에 가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며 거친 단어들로 여성을 품평하고 자신이 무리의 우두머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상남자 콤플렉스처럼 말이죠. 만약 그녀가 여자라면 짙은 화장을 하고 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완벽한 셀카를 올리고 자녀와 모성애에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정서적으로 멀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현모양처나 천상 여자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요.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성격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도하게 행해질 때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성애자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려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진짜 남자 혹은 진짜 여자임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적인 이미지에 더 부합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모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는 성소수자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혐오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연관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스러운 남성이나 남성적인 여성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자신이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에서조차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극심한 피로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무심하고 기계적이며 때로는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내면에서는 이 연기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연기를 고집합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별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 연기의 일부로 이용하여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음을 세상에 납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그 자신에게도 특히 당신에게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제 그가 이 기만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 종교와 가족을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가 하나님, 신앙 또는 가족을 마치 갑옷처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거의 방어적인 태도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종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결정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상 대화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올바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것은 이 구조물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그는 사진, 행사, SNS에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려 합니다. 그는 과장된 자부심으로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축복받은 삶, 가족이 전부다 와 같은 메시지를 올립니다. 정작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머니, 완벽한 자녀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가족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그가 자신을 더 올곧고 신실하며 전통적인 사람으로 내세울수록 그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 가치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선 내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는 구원이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과 세상이 믿는 그의 모습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쇼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설교 중에 가족 저녁 식사에서 공개적인 게시물에서 당신을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며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당신의 친밀함, 관계, 미래 계획에 대해 정교한 허구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가 그것을 느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진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그의 역할은 완전히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상한 아버지, 모범,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무심하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의 실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가면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가족은 유대감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이며 소품이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는 신성한 것들을 무기로 바꾸고 당신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유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편집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눈이 먼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무언가를 감지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연출된 애정 뒤의 냉담함을, 완벽한 이미지 뒤의 공허함을,
진정한 사랑이라는 약속 뒤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을 파트너가 아닌 위장막으로 필요로 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투명인간이 된 듯한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정당하며 중요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관계, 당신의 친밀함이 광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 아니라 방패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 뒤에 숨어 있는 동안 당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강요했던 역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인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데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거짓말의 일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온전하게 사랑받으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반드시 이야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신호가 가장와 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식과 공감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치유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과 함께라는 생각 자체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는 SNS에 로맨틱한 사진을 올리고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며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어딘가 멀게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단절된 듯한, 심지어는 당신을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이상할 정도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쩌면 그의 방패로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내세운 완벽한 위장막, 그 일부가 되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 무언가 불편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마치 진짜가 아닌 가짜 사람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심지어 존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거대한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는 그 구멍을 타인의 인정과 통제, 그리고 수많은 가면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페르소나, 즉 이상화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유혹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인격이죠. 이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종종 그 페르소나에는 정상적인 연애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르시시스트는 진실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의심을 용납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종교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이용해 세상에 자신이 주장하는 모습이 진짜임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밍아웃을 두려워하는 성소수자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거짓 연극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대한 위선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연극을 위해 필요한 소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동의 첫 번째 명백한 신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혹시 당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는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을 팔짱 낀 채로 데려가 사진을 위해 환하게 웃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주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피하면서도 아이들로 가득 찬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통적이고 소박하며 구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지나치게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상성에 대한 집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이며 헌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인 셈이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교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당신을 그 살아있는 증거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는 가정적인 남자, 헌신적인 여자,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의심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애자로서의 자신을 과시할수록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더욱 엄격해집니다. 심지어 그는 성소수자들을 은근히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트로피처럼 그것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로맨틱한 사진, 가족에 대한 모든 언급,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모든 애정 표현은 그가 온전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는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느끼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들 앞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연기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연극의 소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자신이 정상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내죠. 그는 지나치게 로맨틱한 사진들을 너무 많이 올리고 당신의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말과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마치 당신이 일생일대의 사랑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원하는 척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이 뒤에서 깜짝 포옹을 시도하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몸을 빼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깊은 키스는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다정한 손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연결되려 하지 않고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여주지도 느끼지도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의 진짜 모습 사이의 괴리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해답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당신을 만지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방식,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화제를 돌리는 태도, 당신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SNS 속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은 교감이 아니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의 주인공인 셈이죠. 이 거짓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그가 더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가면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어떤 의심도 병적으로 부정하며 의심하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우연히 엿들은 대화, 그가 내세우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데이팅 앱의 프로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그저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몸짓, 특정 주제에 대한 과장된 반응, 모순적인 행동들.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꺼냈을 때 당신은 최소한의 정직함이나 솔직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호하고 분노에 차서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걱정에 답하는 대신 그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이 되고 편집증에 걸린 사람이 되며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볼 수 있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하며 당신이 집착이 심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며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당신 자신의 불안감을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뿐인데 어째서 자신이 이야기의 악당이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의 인지 능력마저 유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보고